이번 영상은 알코올 중독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알코올 중독 관련된 영상을 시리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여성보다 남성이 서너 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의 기준은 뭘까요? 술을 날마다 마셔야 알코올 중독일까요? 아니면 술을 마시는 양이 많아야 알코올 중독일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음주 행위를 통제하지 못해서 일상에 장애를 일으키는 상태라면 그건 모두 알코올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독이냐 아니냐는 음주 횟수나 음주량을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 주변 가족들이 감옥에 보내듯이 강제 입원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입원시켜서 근본적으로 술을 끊는 사람들을 보셨나요? 강제 입원당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탈옥하듯이 재발로 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다시 술에 빠져 살게 되죠.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면 대체로 술을 거의 날마다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마시지 않는 날에도 강하게 올라오는 음주 욕구를 억지로 참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요, 습관적으로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게 됩니다. 무당한테 찾아가면 술 귀신 들렸다, 혹은 술 먹다 죽은 조상이 들어왔다 하면서 구술하라는 말도 많이 들을 겁니다. 그 술 당신이 마시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귀신이 마시는 거야 라고 무당들이 말하죠. 그도 그럴 것이 알코올 중독자 중 일부 젊은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날마다 마시는데도 다음날 아침 되면 머리가 거의 안 아프다고 합니다. 전혀 안 먹은 사람처럼 머릿속이 말짱하다는 거죠. 속이 아프지도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받은 알코올 중독자들 중 상당수가 과음을 해서 필름이 끊겨도 다음날엔 몸이 말짱하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라면 다음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속도 아플 텐데 말이죠. 마치 내가 안 마시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대신 마신 것처럼 몸이 힘들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술 귀신 들렸다는 말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날마다 술 없이는 버티질 못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술 마시게 하는 걸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내면에 항상 불안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강박증, 그런 환자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모든 정신질환은 불안장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도 큰 범주에선 불안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에 해소되지 않는 강렬한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은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겁니다. 즉, 술을 감정의 마취제로 사용하는 거죠. 술이 중독자들에겐 마취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마취제를 어떨 때 사용하나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직면할 때죠. 특히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치과에 갈 때 마취를 하죠.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받을 때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직면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서도 버텨내야 하는 고통과 직면하죠.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끔 마취를 하는 거잖아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현실의 고통과 직면해야 되는데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그 순간을 버틸 자신이 없을 때 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취제는 술입니다. 그래서 필름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건 나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알코올 중독자들은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두려운 현실, 그게 대체 뭘까요? 최면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장 흔히 갖고 있는 불안감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감정입니다. 배우자가 날 무시한다면서 술을 마시고, 애인이 내게 관심을 안 준다면서 술을 마시고, 회사에서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술을 마시고, 자식들이 날 부모 취급도 안 한다면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 같은 정서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혹은 원했던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소외감, 고독감, 혹은 배신감, 좌절감을 느끼고 그 아픔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술로 마취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내 모습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술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배우자는 질색해서 잔소리를 하고요. 회사에선 해고당하기도 합니다. 연인에겐 차여버리고 배우자에겐 이혼을 당하게 되죠. 무시당하고 내 편이 없다는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건데,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 또는 현실 회피자라며 더 무시를 당하고, 안 그래도 내 편이 없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잃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마저 떠나게 되면 정말 술 말고는 내가 의존할 대상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날 버렸어, 내 유일한 친구는 이 술뿐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알코올 의존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술 기운에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관심받지 못하는 이 세상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런 분들은 누군가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강하게 집착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이 관계 중독에 잘 빠지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라온 환경에 문제가 많을 거야 라고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부모가 주정뱅이였거나 혹은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운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이혼 가정이었거나 그런 자녀들이 성장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쪽 부모가 모두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인성이 훌륭한 엘리트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도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례가 의외로 있어요. 그런 걸 보면 100% 가정 환경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관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을 술로 마취시키려 하는 걸까요? 수많은 알코올 중독 상담 사례 중에 일부를 각색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했던 커리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그런대로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가정이었고 부모님 두 분 모두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10년 이상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외에 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도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서너 살짜리 자녀도 있었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 집에 혼자 남으면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저녁에도 잠들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상당한 미인이었음에도 어릴 때부터 외모 콤플렉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엔 살을 더 빼기 위해 먹고 토하고를 반복하면서 거식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었습니다. 항상 남보다 못생겨 보일까봐 혹은 남보다 성적이 뒤처질까봐 항상 예민하게 행동을 보였습니다. A씨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계기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이유였습니다. 결혼하자며 접근한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다 줬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성과 사귀었던 거죠. A씨는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에 빠져 자포자기하듯 날마다 폭음을 했고 직장에서도 일에 집중을 못해서 해고당했습니다. 그 후부턴 하루하루 술의 연속이었습니다. 전 남친과 헤어진 후 몇 년이 지나고 이해심 넓은 남편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충분히 사랑받고 살고 있는데도 A씨는 여전히 술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하면 아이에게 분노가 섞인 짜증을 부렸고 그때마다 후회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만났고 예쁜 자녀도 얻었는데 그녀는 뭐가 불행해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걸까요? A씨는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학 동기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도 자기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한때 대기업 커리어 우먼에서 이젠 평범한 애기 엄마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였습니다. A씨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해? 라며 자살 충동까지 느꼈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을 날마다 찾았던 거죠. 그리고 B라는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주부였습니다. B씨가 어릴 때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요. 친부모님 두 분 모두 술을 마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술을 먹고 남편과 시부모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족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아봤지만 서로의 관계는 쉽게 개선되지 않았고 술도 줄일 수 없었습니다. B씨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술을 많이 마셔본 적도 없고요. 절제를 잘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아주 활달하고 사람들과도 소통을 잘하며 배려심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누구도 B씨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B씨는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시부모님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직장을 다니는 B씨를 위해 손주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술을 자주 마시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남편이 어느 날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B씨가 시어머니에게 언짢은 말 한마디를 들어서 기분이 나빴는데 남편이 그걸 공감해주지 않고 시어머니 편을 들었던 거죠. 무뚝뚝한 시어머니도 그녀의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북받치는 서름을 주체하지 못했고 그 후부터 남편이 유독 시어머니 편만 든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B씨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서러움과 고독감을 술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가 눈에 밟혀서 술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B씨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만취한 채 남편에게 욕을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고요. 내 편이 없는 이 집에선 곧 숨막혀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불안감을 못 견디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에서 자살 시도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커리어우먼 출신의 A씨, 그리고 결혼 전까지 활달하고 배려심 많던 성격의 B씨, 둘 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녀들은 모성애를 지키지 못하고 어쩌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의 늪에 빠진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 그녀들의 어머니가 낙태한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대 주부 A씨의 경우엔 그녀가 3살 때쯤 어머니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임신 전에 몸살 감기약을 먹었던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정상아로 태어날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형아 출산을 우려했던 어머니는 그 아이를 결국 낙태시켰습니다. 그리고 낙태된 그 영혼은 A씨에게 자연스레 빙의되어 그녀 안에서 버림받은 상처와 열등감을 품고 불안한 인격체로 존재했던 겁니다. 40대 주부 B씨의 경우엔 그녀가 초등학생일 때 어머니가 막내를 임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40대 나이의 노산이라 임신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도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그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 태아는 결국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그렇게 낙태되고 말았습니다. 그 낙태된 영혼이 B씨에게 자연스레 빙의되었고 그녀 안에서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서러움으로 가득한 인격체로 존재했던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술이란 불안감을 둔화시키는 마취제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받을 때 항상 마취제를 주입시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취제 없이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낙태 수술을 받는 태아입니다. 식물들도 통증에 반응을 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통증과 엄청난 고통이 자궁 속에서 벌어집니다. 시술 도구가 살아있는 태아를 절단하는 순간에도 그 태아들은 마취제 없이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뱃속에서 형성된 버려진 기억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통증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영혼이라는 파동 형태의 에너지로 보존됩니다. 그 낙태된 태아의 영혼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 자기가 원래 사람의 몸속에 의존적으로 함께 머무르려 했던 그 에너지 상태 그대로 그 영혼이 사람의 몸속에 머물고 있으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몸속에 있었던 애초의 목적이 엄마의 자식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낙태령 대부분이 엄마의 다른 자녀의 몸으로 들어가서 부정적인 정보들로 가득한 에너지체로 살아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낙태된 영혼이 대부분 다른 자녀가 어릴 때부터 몸속에 공존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낙태령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상태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배신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뱃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끔찍하게 죽임당하고 버려진 두려움을 자극당해서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몸의 주인은 그 두려움을 내 감정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불안감을 가장 쉽게 마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해자 A씨의 경우엔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후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고요. B씨의 경우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고 내 편이 없다는 소외감을 느끼면서 급작스레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겁니다. 그들 안에 공존하는 그 낙태령에겐 죽기 직전의 절망적인 순간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 순간엔 모성애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은 낙태된 태아가 빙의됐다는 걸 전혀 모른 채 그들에게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혹은 당신은 부모 자격도 없어 라며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부모가 아닌 영혼이 빙의되어 있으니 부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만약 당신이 아무리 병원 치료를 받고 여러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술을 끊으려고 노력해도 알코올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술로 날 좀 마취시켜달라고 계속 애원하는 그 마음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오래전에 당신은 부모에게 외면받고 마취도 없이 온몸이 절단되어 죽어간 낙태된 영혼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낙태령은 당신의 부모가 낙태한 영혼일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고요. 당신이 오래전에 낙태시키고 잊고 있던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부모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머물던 낙태령이 당신에게 옮겨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낙태한 적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의외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는 형제 자매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불안한 에너지로 다중인격을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주부 A씨와 B씨를 사례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여성보다 남성 알코올 중독자가 서너 배 이상 더 많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령에 빙의되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계속 술을 먹게 하고 심신을 마취시키고 삶을 마비시키는 그 불쌍한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온전한 자기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